트로이 왕가. 트로이 지역의 원주민은 테오크로스 왕이 다스리는 테오크로스족이었다. 어느 날 제우스와 엘렉트라의 아들인 다르다누스가 사모트라케 섬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러자 테오크로스 왕은 자신의 딸을 주었고 다르단수는 이대 산기슭에 다르다니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후 테오크로스 왕이 죽자 그가 다스리던 지역까지 통치하며 전 지역을 다르다니아로 통합하고 백성들을 다르다니아인이라 불렀다. 다르단수스는 에리크토니오스라는 아들 낳고 에리크토니오스는 트로스를 낳았다. 트로스가 왕이 되자 그는 왕궁 주변에 도성을 쌓고 트로이라고 불렀고 통치 지역을 트로아스라고 불렀다. 트로스에게는 가니메데스, 아사르코스, 일로스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가니메데스는 미모가 출중하여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납치한 후 올림포스 신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그 대가로 신말을 한 마리 주었다. 아사르코스는 아버지 트로스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았다. 일로스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마침 그곳 왕이 개최하는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왕은 그에게 자신의 딸과 황소를 주면서 신탁을 알려줬다. 황소를 따라가다가 황소가 멈추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대로 황소를 따라가니 그의 고향 마을인 트로아스 들어왔는데 이대 산과 바다 사이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황소가 멈추었다. 그는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일리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제우스 신에게 도시를 보호해준다는 징표를 달라고 기도를 하자 아테나 여신의 상인 팔라이온을 던져주었다. 일로스에게는 딸 테미스테와 아들 라오메돈이 있었는데 테미스테는 사촌이자 아사라코스의 아들 카피스와 결혼하여 앙키세스를 낳았다. 아들 라오메돈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헤라의 쿠데타에 가담한 포세이돈과 아폴로이 벌로서 자신의 종으로 왔기에 일리온 주변에 성벽을 쌓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삭스를 주지 않아 형벌이 끝난 뒤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아폴로는 역병을 보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왕이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묻자 그의 딸 헤시오네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딸을 받아 암초에 묶어 괴물을 기다리던 중 헤라클레스가 12과업을 수행하던 차 이곳에 왔다. 그에게 사연을 설명하자 헤라클레스는 헤시오네와 신마를 주는 조건으로 딸을 구해주기로 했다. 헤라클레스가 바다 괴물을 처치하고 딸을 구하자 역병도 사라졌지만 라오메도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후에 헤라클레스는 텔라몬과 함께 돌아와 라오메돈 왕과 그의 가족 모두를 몰살시켰는데 헤시오네와 막내 아들 포르다케스는 포로로 잡았다. 헤라클레스는 헤시오네를 텔라몬에게 전리품으로 넘겨주면서 그녀의 부탁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가 막내 포르다케스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헤라클레스는 그를 트로이에 남겨두고 떠났다.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포르다케스는 프리아모스로 개명하고 트로이 왕이 되었다. 프리아모스는 트로이 역대 왕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였고 그에게는 5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영웅들이 많았다. 아들들 중에는 헥토르, 파리스, 데이포보스, 트로일로스, 폴리도로스가, 딸 중에서는 폴릭세네, 카산드라가 유명하다.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심판. 테티스는 바다에 놓인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 50명 중 가장 예쁜 딸이었는데 제우스가 탐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그녀와 사랑하여 낳은 자식은 아버지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녀를 깨끗이 단념하며 인간 펠레우스와 인연을 맺어주기로 했다. 메티스는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며 펠레우스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펠레우스는 케이론의 충고에 따라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녀를 정복하였다. 마침내 펠리온산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거의 모든 신들이 참석하며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밤의 신 닉스의 딸이자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하자 화가 나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 앞에 황금사과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 황금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씌어 있었다. 세 여신이 옥신각신 다투다가 제우스에게 판결을 요청하자 제우스는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기며 위기를 모면했다.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어머니 헤카페가 그를 임신하였을 때 꿈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 하나를 낳았는데 그 불꽃이 트로이 시내로
점점 번지더니 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자 예언가인 아이사코로스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뱃속의 아이가 트로이를 멸망시킨다고 말했다. 그러자 헤카페는 아이가 태어나자 시종을 시켜 이대 산해버렸는데 다행히 목동 아켈라우스에 발견되어 성인으로 자라 목동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가축의 보호자라는 의미의 알렉산드로스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날 프리아모스의 부하들이 그에게서 가장 멋진 황소 한 마리를 징발해 갔다. 어려서 죽은 왕자를 기리는 경기에서 우승자의 상품으로 쓴다는 것이었다. 파리스는 황소를 되찾기 위해 그 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하였는데 함께 경기에 참가한 데이포보스는 미천한 신분의 이방인에게 우승을 빼앗긴 데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파리스의 목을 치려하자 그는 제우스의 재단으로 피신하였다. 데이포보스가 파리스를 신전에서 끌어내는 동안 트로이, 공주이자 예언가인 카산드라가 이 광경을 보고 동생임을 알아보고 그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졸지의 판결을 맡게 된 파리스는 황금 사과를 세 조각으로 쪼개어 세 여신에게 나누어 주려 하자 헤르메스가 제지하고 나섰다. 전지전능한 제우스의 명령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오직 너의 타고난 판단력에 의존하여 판결하라고 말했다. 파리스는 탄식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선택받지 못한 여신들께서는 제게 진노하지 마실 것을 간청드립니다라고 하자 여신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파리스는 여신들의 알몸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세 여신들은 파리스에게 달콤한 선물을 약속하였다. 헤라는 아시아의 군주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였고 아테나는 전투를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주며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였으며 아프로디테는 아가멤논 왕의 동생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파리스는 결국 아름다운 여인을 준다는 아프로디테를 황금 사과의 주인으로 선택했다. 이 판결로 헤라와 아테나는 트로이를 몰락시키는데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고 물러났다. 스파르타에 도착한 파리스는 메넬라우스가 없는 틈을 타 함께 트로이에 가자고 헬레네를 유혹했지만 거부당하자 에로스가 황금화살을 오쌌다. 헬레네는 젊고 잘생긴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향했는데 궁전에 많은 금은보화도 함께 가지고 떠났다. 구혼자들의 맹세, 현대판 나토, 스타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와 아내 레다 사이에는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상둥이 자매와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의 상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헬레네와 폴리데우케스는 제우스의 자식이었다. 헬레네는 미모가 출중하여 혼인할 나이가 되자 전국에서 모여든 구혼자들로 그녀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아버지 틴다레우스는 한 구혼자를 선택하면 다른 구혼자들이 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오디세우스가 제안을 해왔다. 틴다레우스의 형제 이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와 혼인하게 해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왕이 동의하자 그는 구혼자들로부터 누가 그녀의 신랑이 돼도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힘을 합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맹세를 받으라고 충고하였다. 왕은 충고에 따라 구혼자들에게 맹세를 받은 후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를 택했다. 왕은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죽자 사위를 스파르타로 이주하게 한 후 왕위를 사위에게 넘겼다. 맹세한 자들의 참전 회피. 그런데 어느 날 아내 헬레네가 손님 파리스와 함께 사라지자 메넬라우스는 형 아가멤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아가멤논은 틴다레우스에게 맹세한 영웅들을 아울리스 항으로 모이라는 파발마를 그리스 전역에 띄웠다. 하지만 몇몇 영웅들은 몸값을 지불하거나 함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병 의무를 대신했지만 오디세우스는 꾀병을 부리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와 단꿈에 젖어 있었고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두고 있었다. 메넬라우스와 팔라메데스가 찾아오자 밭을 갈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리며 미친 신용을 하였다.
팔라메데스가 이상히 여겨 어린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갖다 놓자 쟁기질을 멈추면서 오디세우스의 속임수는 들통나고 말았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는 구혼할 당시 나이가 어려 출병 의무는 없었지만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전쟁에 참가하면 죽으리라는 신탁을 받았기에 아들을 여장시킨 후 스키로스의 리코메데스 궁전에서 많은 공주들과 지내도록 했다. 아킬레우스는 공주들과 9년 동안 지내면서 아내 데이다메이아 사이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를 낳았다. 출병이 임박하자 예언가 칼카스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예언했다. 이에 아킬레우스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공주들 앞에 장신구와 자수용품 등과 함께 멋진 칼을 늘어놓고 하나씩 가지라고 하였다. 이때 유난히 칼을 만지작거리며 애착을 보이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가 아킬레우스임을 직감한 오디세우스는 박물장수로 위장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아킬레우스를 아울리스항으로 데려왔다. 그리스군의 출병. 그리스군은 아울리스항에 집결하여 2년간의 전쟁 준비를 마친 뒤 트로이를 향해 출항하려 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예언가 칼카스에게 물어보니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거 아가멤논이 산속에서 사냥한 사슴이 바로 여신이 가장 아끼는 사슴이었다는 것이다. 칼카스는 여신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아가멤논의 큰딸 이피게네이아를 여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가멤논은 다른 장수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의 딸을 아울리스로 불렀다. 명목은 오디세우스의 계략대로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킨다는 것이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사제가 그녀의 목을 막 치르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짙은 안개로 휩싸였는데 안개가 걷히자 이피게네이아는 사라지고 암사슴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사제는 여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암사슴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여신은 이피게네이아를 흑해 연안의 타우리스 섬에 있는 자신의 신전으로 데려가 여사제로 삼았다. 트로이 주변 동맹국 정벌. 이후 바람이 불어 그리스군은 트로이로 진격했으나 항로를 알 수 없었다. 항해 중 미시아를 트로이로 착각하여 그곳에 상륙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미시아 왕 텔레포스의 완강한 저항에 몇몇 장수와 많은 병력을 잃었다. 이 전투에서 텔레포스는 아킬레우스의 창에 허벅지를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입힌 자가 치료하리라는 아폴론의 신탁을 받고 아울리스 항으로 아킬레우스를 찾아갔다. 그는 아킬레우스에게 치료를 요청하며 트로이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아킬레우스는 이에 동의하고 자신의 창에 묻어있는 녹을 떼어내 상처에 발라 낫게 해주었다. 텔레포스는 약속대로 트로이까지 안전하게 안내했지만 그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참가한 장수들 중에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던 필록테테스는 크릿의 항에서 신들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물뱀에 몰리고 말았는데 그 상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겼고 그의 고통스러운 단발마 비명으로 소란스러웠다. 그리스군은 결국 오디세우스의 제안에 따라 렘노스 섬에 그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거의 10년을 머물면서 헤라클레스의 화살로 새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그리스군은 트로이 해안에 도착하여 메넬라우스와 오디세우스를 특사로 파견하여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트로이 원로들의 수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트로이의 주전파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스군은 전투 태세에 돌입하여 상륙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지만 아무도 먼저 트로이 땅에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았다. 트로이 땅에 처음 발을 대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테실라우스가 용감하게 나섰다. 그는 맨 먼저 상륙하여 트로이 군 몇을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리스군이 속속 트로이 땅에 상륙하여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아킬레우스가 처음으로 죽인 트로이 장수는 키크누스였다. 키크누스는 포세이돈의 아들로 몸에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넘어뜨려 목 졸라 죽였다.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의 지휘 아래 우선 인근의 트로이 동맹 도시를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다. 아킬레우스는 테베에서 에에티온 왕과 그의 7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이대산 기슭의 다르다니아라는 도시를 불태우며 지도자인 아이네이아스를 인근으로 쫓아냈다.
또 테네도스 섬에서 아폴론의 아들 테네스 왕을 죽여 전쟁 내내 신의 미움을 초래했다. 9년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와 동맹을 맺은 해상 10여 개 도시와 육상 11개 도시를 잔인하게 파괴하며 트로이의 지원군과 보급로를 끊어놓았다. 약탈은 여인들은 장수와 병사들에게 제공되어 성인 놀이개로 전락시켰는데 이때 아가멤논은 크리세 섬 출신의 크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는 미르네소스 출신의 브리세이스를 전리품으로 받았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가 딸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아가멤논이 이런 제하에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한 크리세스는 아폴론 신에게 모욕을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아폴론이 그리스군에게 역병을 보냈는데 군인과 가축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예언가 칼카스는 아가멤논에게 파멸을 피하려면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보내주라고 충고했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맞이 못해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대신 아킬레우스의 전리품 브리세이스를 차지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도 제우스를 찾아가 아들의 부당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제우스는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트로이군이 그리스군을 도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들의 대리 전쟁. 제우스가 테티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가멤논의 꿈에 나타나 그리스군의 출정을 부추기자 마침내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서로를 향해 진군했다. 트로이군의 선두에 섰던 파리스는 메넬라우스가 나타나자 그 위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헥토르가 동생을 비겁자라고 비난하자 자존심이 상한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에게 1대1 결투를 제안했다. 양군은 승자가 헬레네와 보물을 갖기로 맹약하고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맹약의 증인으로 섰다. 1대1 결투는 파리스 패배로 끝나자 위기에 처한 파리스를 아프로디테가 재빨리 낚아채 성 안의 헬렌의 곁으로 데려주었다. 그리스군이 파리스가 패배한 이상 트로이는 맹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하늘에서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던 제우스가 신들에게 마음대로 도우고 싶은 쪽을 도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자 신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는데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는 그리스 편을 들었고 아프로디테, 아레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트로이 편을 들었다. 아테네는 지상으로 내려가 트로이군의 판다로스를 구슬려 그리스군의 메넬라우스에게 화살을 날려 양군 사이의 전쟁을 촉발시켰다. 메넬라우스는 부상으로 후송되어 마카온의 치료를 받았고 디오메데스도 판다로스의 화살에 부상당했지만 즉시 반격하여 판다로스를 죽이고 아이네이아스와 그를 도와주려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페르가모스에 있는 자신의 신전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 아레스가 트로이군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리스군은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헤라와 아테나가 그리스군을 도와주기 위해 올림포스에서 내려왔다. 디오메데스가 아테나의 지원 아래 아레스에게 상처를 입히자 당황한 아레스는 올림포스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전세가 그리스군에게 다시 유리해졌다. 위기를 맞은 헥토르가 성내로 들어가 어머니 헤카베에게 전쟁의 신 아테나의 자비를 간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 헤카베는 트로이, 왕가의 여인들과 함께 아테나 신전에 제물을 바치며 기도했다. 헥토르는 궁전에 들른 김에 헬레네와 같이 있는 파리스를 찾아가 전투에 복귀하라고 재촉했다. 아테나와 아폴론이 헥토르와 그리스군 중 가장 용감한 자와 1대1 결투를 시키기로 합의했다. 헥토르의 상대는 자원한 9명의 장수 중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로 정해졌다. 결투를 벌이던 두 사람은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밤이 되자 결투를 중단했다. 헤어지기 전 그들은 설색에 매료되어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는데 아이아스는 헥토르에게 검을 묶은 벨트를, 헥토르는 아이아스에게 은장식이 된 칼을 선물했다. 이어 아가멤논 막사에서는 네스토로가 전사자들을 화장하고 방벽을 축조하기 위해 잠시 휴전을 하자고 제안했고 트로이 진영에서는 안테노르가 헬레네를 그리스군에 돌려주라고 충고하지만 파리스가 거절했다.
아침에 그리스군이 프리아모스에게 휴전을 청하고 휴전 기간 동안 그리스군은 전사자들을 화장하고 함선 주변에 방벽과 흉벽을 쌓고 주위에 해자를 팠다. 제우스는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어떤 신도 그리스군뿐 아니라 트로이 군도 도와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이내 산으로 휴식을 떠났다. 휴전이 끝나자 양군 사이에 다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리스군은 헥토르의 공격으로 방벽까지 밀렸다. 궁지에 몰린 아가멤논은 네스토로의 충고대로 아킬레우스에게 화해의 사절단을 보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아가멤논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한밤중에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를 선발하여 트로이군을 정탐하기도 하였다. 다음날 다시 양군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가멤논은 수많은 트로이 장수들을 살해했다. 제우스는 헥토르에게 아가멤논이 부상당할 때까지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드디어 아가멤논이 안테노르의 아들 코온의 창을 맞고 부상당하자 헥토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가는 아가멤논 추격했다. 그리스군의 디오메데스와 마카온도 파리스의 화살을 맞고 부상당했다. 오디세우스도 부상당하여 텔로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트로이 포획망을 뚫고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왔다. 다급해진 네스토로가 급히 파트로클로스를 불러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빌려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트로이군은 기세가 올라 흉벽과 방벽을 무너뜨리자 함선들 옆에서 양군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스군의 전색과 불리해지자 헤라는 아프로디테의 가슴띠를 빌려 이대 산 제우스를 찾아가 사랑을 나누며 제우스의 감시를 피해 포세이돈을 지상으로 급파했다. 포세이돈이 공개적으로 그리스군을 돕자 트로이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헥토르가 큰 아이아스의 돌을 맞아 기절하여 전투장에서 실려나가자 트로이군은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했다. 제우스가 단잠에서 깨어나 지상의 상태를 내려다보니 포세이돈이 이끄는 그리스군이 승기를 잡고 있었고 헥토르는 부상을 당하여 후방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 제우스는 급히 무지개 여신 이리스와 아폴론을 불러 각각 포세이돈과 헥토르에게 급파했는데 이리스는 포세이돈에게 전투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하고 아폴로는 헥토르를 치료하여 다시 싸움터로 내보냈다. 아킬레우스의 재출정. 헥타르는 다시 아폴론의 도움으로 그리스군을 몰아붙이며 함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무구를 입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파트로클로스가 나가자 아킬레우스로 오해한 트로이군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불타는 함선에서 트로이군을 몰아내고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잊고 트로이 성벽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 성벽을 4번이나 오르려 했지만 그때마다 트로이 편인 아폴론의 제지를 받았다. 아폴론이 파트로클로스의 몸을 마비시킨 뒤 무장해제시켜버렸다. 이에 에우포로보스가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찌르자 헥토르가 배를 관통시켰다. 파트로클로스 시신을 두고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메넬라우스가 시신을 맴돌고 있다가 달려드는 에우프로보스를 죽였다. 헥토르가 아폴로의 격려로 메넬라우스에게 달려들어 파트로클로스 시신에서 무구를 벗겨냈지만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에게 그만 시신을 빼앗기고 후퇴했다. 글라우코스가 도망치는 헥토르를 비웃자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갈아입고 나와 다시 그리스군을 공격했다. 메넬라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파트로클로스의 비보를 전하자 두 아이아스가 방어하고 있는 동안 아킬레우스와 메리오네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그리스 진영으로 떠매고 왔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고 어머니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여 아들에게 새로운 무구를 갖다 주기로 약속했다. 테티스의 부탁으로 헤파이스토스는 밤새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만들어 새벽녘에 아킬레우스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과의 불화를 떨어내고 그리스군을 소집하여 트로이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아가멤논도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브리세이스를 건네주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뒤 음식에 전혀 입을 대지 않던 아킬레우스는 아테나 여신이 가슴에 넣어준 신주와 신식을 먹고 마침내 출정했다. 그의 에마크산토스가 갑자기 인간의 말로 오늘 싸움은 승리하지만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예언을 했다. 제우스가 신들이 전투에 관여하는 것을 다시 허용하자 아폴로는 아이네이아스를 부추겨 아킬레우스와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네이아스가 패배하자 포세이돈은
아이네이아스를 구해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이는 그의 후손이 트로이인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 아킬레우스에게 형제 폴리도로스가 살해당한 것에 대해 헥토르의 분노가 치솟아 아킬레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하지만 아테나가 헥토르의 창을 빗나가게 했다. 그러자 아폴론이 헥토르를 진정시켜 트로이 성 안으로 데려갔다. 이어 아킬레우스가 도망치는 트로이군을 추격하여 도륙하기 시작했는데 크산토스 강과 강가에는 피가 넘쳐 흘렀다. 강의 신 크산토스가 아킬레우스에게 트로이군을 들판에서 죽이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분노한 크산토스는 강력한 물결을 일으켜 아킬레우스를 들판으로 밀어냈다. 헤라가 위기에 처한 아킬레우스를 돕기 위해 헤파이스토스를 보내 크산토스를 제지했다. 이것을 기화로 신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아테네가 아레스와 아프리디테를 혼내주었지만 아폴로는 포세이돈과의 싸움을 피했다. 또 헤라는 아르테미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헥토르의 죽음. 도망가는 트로이 병사들이 모두 성 안으로 피신하자 헥토르는 혼자 성 앞에서 아킬레우스를 기다렸다. 아킬레우스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헥토르는 겁이 나 트로이 성벽을 3번이나 돌며 도망쳤다. 제우스가 헥토르의 파멸을 예언하자 그의 수호신 아폴론도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러자 아테나가 헥토르의 가장 친한 형제 데이포보스의 모습을 하고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우라고 헥토르를 부추겼다. 마침내 1대1 대결이 벌어졌는데 먼저 날아간 아킬레우스의 창은 빗나가고 이어 날아온 헥토르의 창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튀어올랐다. 아테나가 헥토르 몰래 아킬레우스에게 땅에 꽂힌 창을 뽑아 건네주었는데 헥토르가 칼을 빼어들고 돌진하자 아킬레우스는 창을 던져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헥토르의 시신은 갑옷이 벗겨지고 아이아스에게 선물로 받은 벨트로 전차 뒤에 묶인 채 그리스 함선까지 질질 끌려갔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는 그제서야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뼈를 수습하여 나중에 자신의 뼈와 합쳐질 때까지 황금 항아리의 임시로 보관하도록 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분노로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 뒤에 달고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돌았다. 헥토르의 시신은 12일이나 아킬레우스의 전차에 끌려다녔지만 아폴론의 보호로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헥토르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테티스를 시켜 아킬레우스에게 시신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리스를 프리아모스에게 보내 몸값을 지불하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했다. 프리아모스는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아킬레우스는 그에게 헥토르 시신을 돌려주고 장례를 위해 12일 동안 휴전을 허락했다. 펜테실레이아와 멤논의 지원과 죽음. 헥토르가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에 참석한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는 그리스군을 함선이 있는 곳까지 퇴각시켰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와 1대1 대결에서 그녀는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는데 그 순간 아킬레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홀려 극심한 사랑의 고통을 느꼈다. 라오메돈 형제인 디토노스와 새벽의 여신 에우스 사이에 태어난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도 헥토르가 죽은 뒤 숙부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살라미스의 아이아스와는 승부를 내지 못했지만 네스토로와의 결투에서는 시종일관 압도했다. 네스토로는 위기를 느끼고 아들 안틸로코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들은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구했다.
하지만 멤논도 아킬레우스의 손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킬레우스의 죽음.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프리아모스의 딸 폴릭세네가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다. 아킬레우스는 우연히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는 트로이로 전령을 보내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프리아모스 왕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우물가 옆 아폴론 신전에서 단둘이 만나 회담을 하자고 회신을 보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에게 폴릭세네를 아내로 주면 그리스군을 설득해서 철수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바로 그 순간 신상 뒤에서 매북해 있던 파리스가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아킬레우스의 뒤꿈치에 정확히 맞아 그를 절명시켰다. 그리스군들은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 트로이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때 살라미스의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트로이군을 물리치며 전진 깊숙이 들어가 아킬레우스 시신을 찾아왔다. 이때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얻고 왔다. 그 후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놓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그리스군에서 가장 용감한 자에게 아들의 무기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훈을 여러 장수 앞에서 자랑했는데 장수들 대다수가 오디세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존심이 상한 아이아스는 헥토르에게 선물로 받은 칼로 자살하고 말았다. 트로이의 신탁. 전쟁은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그리스군의 예언가 칼카스는 트로이에 있는 예언가 헬레노스만이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는 신탁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이대산에서 헬레노스를 납치해와 그것을 물어보았다. 헬레노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무스,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 아테나 여신상인 팔라디온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알려주었다. 스키로스에서 외할아버지 리코메데스 곁에 있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은 외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따라 나섰다. 특사들은 다시 트로이로 가는 중에 렘노스 섬에 들러 토라져 있는 필록테테스를 설득하여 데려온 후 의사 마카온이 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네오프톨레무스는 트로이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필록테테스는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로 많은 트로이인을 죽였는데 특히 그는 아킬레우스를 죽인 파리스를 화살을 쏘아 죽였다. 팔라디오는 트로이 성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훔쳐오기 위해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나섰다. 트로이 성벽에서 디오메데스가 먼저 오디세우스의 어깨를 딛고 성에 올라갔지만 오디세우스를 올려주지 않고 혼자서 안으로 들어가 팔라디온을 훔쳐 무사히 성을 빠져나왔다. 진영으로 돌아오는 도중 오디세우스는 디오메데스를 죽이고 팔라디온을 빼서 공을 가로채려 했지만 칼 그림자를 본 디오메데스가 대응하자 오디세우스가 달아나는 바람에 둘의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로이 목마. 헬레노스가 말한 신탁이 모두 실행되고 트로이의 많은 유명 장수들도 전사했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군의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건축가 에페이오스가 이대산의 나무를 베어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엄청나게 큰 목마를 만들었다. 오디세우스를 포함한 그리스군의 정예 요원이 그 안에 숨었다. 다른 그리스군은 모두 진영을 철거하고 목마를 해안이 남긴 채 함선을 타고 퇴각했다. 하지만 해안 가까이 있는 테네도스 섬까지만 철수하고 섬 뒤쪽에 배를 숨긴 채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트로이인들은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성에서 몰려나왔다. 그들은 그리스군에 주둔했던 지역에 커다란 목마를 발견하고 놀랐지만 그 목마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는 고무되었다. 목마의 등에는 그리스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노라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목마를 두고 그것을 불태울 것인지 아니면 성 안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졌다. 예언가이자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가 목마 안에 그리스군이 들어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아폴론의 저주를 받아 옳은 예언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라오코온도 두 아들과 함께 목마를 경고하기 위해 군중 앞에 나섰다. 그는 그리스인이 준 선물은 그저 준대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창을 던져 목마의 배를 정통으로 맞췄다. 목마에서 사람의 신임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만 라우코온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란 사람들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가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라우코온의 행동은 사람의 심리가 목마의 정체를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그때 오디세우스의 밀명을 받고 잔류한 나고병 하나가 프리아모스 끌려와 신문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군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제물로 결정되었지만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 간수를 속이고 간신히 도망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로이인들은 목마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 그는 각본대로 그리스군이 트로이에서 팔라디온을 훔쳐 아테나 여신이 분노했습니다. 팔라디온 상의 눈에서 불꽃이 일기도 하고 여신이 직접 나타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칼카스가 목마를 만들어 여신을 달래야 그리스군이 무사히 귀화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그는 목마가 트로이성 안으로 옮겨져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리스의 도시들이 트로이의 공격을 받아 몰락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고병 신혼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바다에서 아주 큰 뱀 두 마리가 육지로 기어오르더니 목마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던 라오코온의 두 아들을 칭칭 휘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아들을 구하러 달려온 라오코온마저 조르더니 셋 모두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뱀을 보낸 것은 아폴론이었는데 예전에 자신의 신전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눈 라오코온을 벌했던 것이다. 트로이인들은 라오코온이 아테나의 목마에 창을 던져 신성을 모독한 벌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성벽 일부를 헐어내고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옮겼다. 하지만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자 파리스가 죽은 뒤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한 데이포보스는 아주 신중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목마 주위를 돌며 두드려보기도 하면서 자세히 살핀 후 목마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몇 시간 뒤 트로이인들은 종전을 축하하고 아테나를 기르며 밤새 잔치를 벌인 뒤 모두가 골아떨어졌다. 트로이 함락. 그 사이 그리스 함선들은 트로이 해안으로 돌아와 성에 신호를 보냈다. 나고병 신혼이 목마 옆구리에 있는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줄을 타고 밖으로 나와 성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군대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스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쿨쿨 자고 있는 트로이인들을 도륙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트로이 왕가의 여인들은 모두 장수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는데 프리아모스의 아내 헤카베는 오디세우스가,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무스가,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이 차지했다. 프리아모스의 딸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의 무덤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트로이의 안테노르는 사절로 온 메넬라우스와 오디세우스를 살려준 공로로 죽음을 면했고 아이네이아스는 신에게 보인 순종과 경건함 때문에 살아남았다. 아이네이아스는 가족과 트로이 유민들과 함께 이탈리아로가 정착하였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이네이아스를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네이아스의 10세대 후손인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하게 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몰락을 다룬 작품이다. 일리아스는 수많은 영웅들과 사건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웅 아킬레우스 단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작품은 아킬레우스의 분노에서 시작되는데 아가멤논이 자신에게 전리품으로 분배된 브리세이스라는 처녀를 강제로 빼앗아가자 그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전투에서 발을 뺀다. 그리스군에 밀리면서 아킬레우스는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친구를 죽인 헥토르에게 분노하여 아가멤논과 화해하며 전투에 참가하여 마침내 헥토르를 죽이고 친구의 원수를 갖는다.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죽은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호메로스는 9년이 지난 뒤 전쟁의 막바지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쟁이 없었던 날을 제외하면 그중 50여 일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신들이 에티오피아인들의 나라에 머물렀던 12일간과 헥토르의 장례식을 준비한 9일을 제외하면 진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까지의 전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또 예시를 통해 앞으로 있을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트로이의 몰락을 암시하면서 트로이 전쟁 전체를 아우른다. 아킬레우스의 약점인 발 뒤꿈치는 어머니 테티스가 그곳을 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거기 때문인데 이는 게르만 신화의 영웅 지그프리트의 어깨와 비슷하다. 지그프리트의 어깨는 그가 용의 피로 목욕을 할 때 나뭇잎 하나가 어깨에 떨어져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이다.